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하이퍼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밀려온다, 미친 돈 풀기,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돈을 더 많이 풀어라, 빨리 풀어라 이런 이야기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각국 정부가 돈을 마음껏 풀 수 있는 좋은 명분을 만들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투자를 하는가, 해야 하는가? 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더 소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상대적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제 책에도 써놨고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영상이나 제 책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돌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1년에 2%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2% 상승한다는 말은 1년 동안 돈의 가치가 2%만큼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원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자, 1년 동안 물가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가격이 2%만큼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물건을 파는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건 값은 10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똑같은 물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2만 원이 되었네. 물건 가격이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의 가치 관점에서 본다면 돈의 가치가 2만 원만큼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2% 하락했다는 거죠. 자,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은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은 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돈의 가치 하락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 돈의 가치 하락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것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가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그 너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차례 소개했습니다. 자, 금 투자 지금 해도 될까, 해야 할까? 자,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을 인용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자, 과거 영상 참고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여전히 그는 현금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속적으로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금사랑은 상당히 유명하죠. 세계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렇게 금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이라는 것은 가치가 거의 보존되어 왔습니다. 가치가 보존되어 왔지만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죠. 자, 그렇다면은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금의 가치는 보존되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금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금의 가치는 옛날 100년 전부터 1이라는 것으로 고정되어서 쭉 왔는데, 자, 이것을 사는데 드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1700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 100년 전에 1달러에서 지금 1700달러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자, 옛날에는 1달러짜리 지폐 한 장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1700장이 필요하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금 가격이 작년 5월에 1200달러 수준에서 벌써 1700달러, 18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풀리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서 금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는 자,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돈풀기가 진행 중입니다. 역대급 돈풀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종결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물론 과거에도 돈풀기를 했습니다. 돈풀기를 해서 경제 부양을 했고 헬리콥터 머니를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돈 풀고 있는 규모는 과거 그 어느 시절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만큼 많이 돈이 풀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을 필두로 한국,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은 돈이 풀릴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도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8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4달 동안 미국에서는 1경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56조를 풀었고 한국은행에서 65조나 풀어가지고 100조 넘게 풀었지만 가계기업 오히려 또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풀었지만 또 이게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3차 추경 빨리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35조 원 규모 역대 최대 규모죠. 자, 한국식 양적 완화 한 달 더 한다. 한국은행 무제한 RP 매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외에서 통화정책 수단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채권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을 따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돈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문기사 보면은 자, 생계급여 복지수당 내년부터 줄줄이 오른다. 다시 말해서 복지수당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시중에 돈을 더 많이 정부가 풀겠다는 거고 자, 당청 추경을 빨리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압박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지금 돈풀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기본소득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연일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가 말이 많은데요. 최저임금 25%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25% 올라간다는 거.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돈풀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도 돈을 풀었고 지금도 돈을 푸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자, 이때 보시면은 IT 버블이 끝나고 경제 불황이 찾아오니까 아주 미약하게 스마트폰은 잘 안 보일 겁니다. 뭐 컴퓨터로 보면은 어쩜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작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돈을 순간적으로 많이 풀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금융위기가 절정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돈을 풀었는데 여기 보면 기울기가 살짝 가파르게 올라갔죠. 아주 미약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돈을 풀어서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했고요. 이때 유럽 위기가 왔을 때도 미국에서는 또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은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기울기가 조금 기울긴 했지만 그렇게 티날 정도로 많이 기울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만큼 돈 풀기를 했어도 티는 별로 안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돈 풀기에 들어갔는데 이 기울기가 과거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돈을 푸는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빨라졌고 그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풀림으로써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만 그러냐? 한국에서도 지금 꾸준히 시중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지금 한국의 M2 통화량 증가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느 정도 2010년도에는 살짝 기울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적이 가끔 있긴 했지만, 자, 지금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돈이 시중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아직까지 4월, 5월까지는 반영이 안 됐지만 더 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앞쪽에 뉴스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돈은 앞으로도 더 많이 풀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엄청난 돈들이 풀렸고 계속해서 풀린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산시장, 투자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금과 물가 연동 채권인 팁스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은 인플레를 해지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팁스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데, 자, 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지 수익이 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팁스에도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골드와 팁스에 돈이 몰리는가? 바로 인플레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급증 그리고 저축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달러가 조만간 주요 통화 대비 35%가량 절하될 수 있다면 이는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 가치가 35% 정도 절하가 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5% 절하가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건데요. 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전례 없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때문이다. 지난 3월 초에는 4조 달러 수준이었던 패드 자산이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7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중에 돈이 빨리 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물가 폭등,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는 통화 승수, 즉 돈의 유통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돈이 너무 돌지 않아서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이유는 돈을 돌려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아직도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고 은행에 묶여 있다는 거죠. 돈맥 경화가 상당히 심하다. 정부가 56조, 하느니 65조를 풀었지만 기업, 가계, 투자,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사람들이 돈 쓰는데 소극적이다. 즉 돈의 유통 속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돈 유통 속도, 통화 승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통화 승수가 어느 순간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하면은 한순간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통화 승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자,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펑 하고 터지면 돈의 회전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매우 빨라진다면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이고, 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중에 돈은 많고 가격이 계속 오른 걸 눈으로 본다. 자, 역대급으로 풀린 돈,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까지 겹쳐진다면,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 모두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 자, 그냥 우리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검색어로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가 올 것인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누구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1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왜 없냐? 그러면서 지금 노동자 대표를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하느니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를 100배 증가시키면은 돈 100억을 가진 사람의 돈의 실질 가치는 1억으로 줄어들지만 돈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자, 그러니까 100억 자산가의 실질 돈의 가치는 자 1억으로 줄어들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1만 원이니까 자 100억 가진 사람은 99억 손해를 보는 거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99만 원 손해 보니까 실제로 이 부자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서 100억의 가치를 1억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확보하게 빨리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풀린 돈의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돈은 더 풀릴 것이고 모두 다 지금 미친 돈맛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돈을 풀고 싶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싶은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의 부채 부담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수록 부채 부담은 더 작아진다는 거죠. 이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자, 1,000원짜리 라면이 10만 원이 되는 시대, 과연 누가 더 좋을까요? 집값, 주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투자의 대상은 자기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